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직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형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낮 2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인데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는 뭐 수차례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좀 타이밍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쟁에 지금 한참 여야 간에 예. 지금 정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자꾸 연관을 시켜서 공격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신을 미워하고 또 나아가서 친일 문제까지 자꾸 거론하고 이런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가 된 절반쯤은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급을 않는 것이 국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하고 정면으로 이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올바른 역사관의 문제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시면 며칠 동안 미국의 이제 외교 쪽에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여전히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먼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정쟁 그렇죠. 어떤 비판을 가할 것이고 오늘도 청와대 가서 이제 무슨 서한문을 전달하는 그래서 계속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표는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나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을 해놓고 이것은 적어도 내 개인이나 혹은 우리 집안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라는 거 우리 미래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정면으로 설명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제 올바른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씁니다.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 쓰는 국정이나 단일화, 뭐 통합교과서 그거보다도 이제 올바른 교과서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 부분 아마 야당이 좀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국면은 프레임 싸움이 한창이죠. 야당은 국정이냐 검정이냐. 국정은 독재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런 뉘앙스가 좀 검정은 있죠. 선진국이 하는 것이다. 여기 이 프레임이 새누리당이나 집권당 측에서는 좋지 않은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황우여 부총리 얘기할 때 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을 썼고 이전에는 정상 교과서냐 비정상 교과서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야권에서는 뭐 새로운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워하는 교과서 아니냐.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학적 역사관, 종북적 역사관이 있는 교과서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갖고 이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폭탄은 청와대 발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국정교과서 문제,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건 일단 정부가 먼저 시동을 걸었던 것이고 묘하게도 대통령이 이제 외국을 나가실 때 김무성 대표한테 많은 숙제를 주고 갑니다. 지난번 독대를 했을 때 이완구 총리 문제 있을 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독대에서 자기가 외유 중일 때 어떤 문제를 잘 수습해라는 것이고 오늘도 아마 성남공항에서 김무성 대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화두는 청와대와 정부가 던졌고 전투와 수습은 새누리당이 해야 되는 이 기묘한 구도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없는 동안도 전열을 흐트리지 말고 대우정연하게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란다. 뭐 이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뭐 말씀하셨처럼 이제 전장은 이제 여의도 국회로 오게 된 건데 마침 오늘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또 황교안 총리랑 야당원들 간에 설전이 치열하게 있었는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 초속으로 출발로 만들려고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 독재를 부국의 초속을 넣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내년 맡겠습니다. 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황교안 총리 발언에서도 이제 백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와 보면은 주체 사상, 북한의 주체 사상, 그리고 식민 지배, 그리고 유신 이런 굉장히 이념적으로 첨예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네. 다투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여야 간의 합의점은 뭐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방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예. 길로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야당과의 이제 그 사이에 충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안, 어떤 역사적 사건,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 컵을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같이 이제 남북 간에 분단되어 있는 나라로 봐서는 좌쪽에서 보느냐 우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검정 교과서라고 하는 게 다양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의 뭐 한 3개 국가만 이제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사실은 뭐 분단 국가나 없고 우리처럼 첨예하게 좌우에 이념 대결을 하는 나라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어떤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지금 나와 있는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들은 지나치게 다양성 측면에서 봐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적인 교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예전에 보면 전교조나 그 학부모들이 나가서 채택을 못하게 막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저는 정부도 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너무 빨리 졸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심기나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냥 1년 내에 모든 걸, 더구나 내년 임기 이제 2017년 말 가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맞춰서 그 학생들에게 배포가 되는, 이게 너무 좀 졸속이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교과서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태 조사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필진을 잘 구성해서 또 시범 교육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좀 2, 3년 지나서, 아니면 길게 보면 3, 4년 지나서 했다면 지금처럼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다고 봐야 되겠죠. 야권이 이 부분의 스탠스를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국정이냐 검정이냐, 친일 독재, 방금 황교안 총리하고 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친일 독재 문제를 미화하려느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총리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정이 검정으로 바뀌고 검정이 선진국에 채택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이 검정이 됐다. 역사적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좀 진전된 제도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호 교수님 잘 지적하듯이 그 내용이 다양한 시각을 넣고 있는 것인지 편향된 시각을 넣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70%는 편향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고 동어반박주어를 했을 때 야당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문제. 두 번째, 보편적 국민들은 검정이냐 사실 국정이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객관적 진실이 담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이 장애투쟁을 했을 때 민생을 외면하냐에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스탠스를 좀 잘 잡고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한 판 자체는 보수층이 유리한 지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적하는 그 대목이 우리도 일부 수긍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받고,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졸속이 안 되게끔 여야, 그다음에 보수 진보가 아울러서 해보자는 이런 어떤 지점에서
스탠스를 잡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민주화 투쟁할 듯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독재 대 민주 구도라는 전선을 가파르게 잡고 만약에 대치선을 짠다면 야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한 측면이 있거든요. 검정체제라는 것은 어떤 뭐 8개, 9개든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교육부 산하에 있는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MB정부부터 우파정권 8년 동안에 뭘 했냐는 문제입니다. 8년 동안에 왜 그걸 못 바꿨냐 문제. 더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황우여 부총리 체제하에서도 검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건 무능 혹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럼 그 무능한 역사편찬위원회가 그러니까 검정체계 하에서 전혀 역할을 못했던, 그래서 이런 내용이 부실하다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1년 만에 만든 교과서가 과연 충실한 컨텐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전체의 뜻을 담보하는 교과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충분히 합리적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싸우는 지점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쟁화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역사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점은 정말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할 게 아니고 서로가 한 발 물러서서 좀 사력 있게 봐야 되고, 어느 사설에 났듯이 10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번 만들어지면 1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교과서가 나오도록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원 소장님이 지금 여야 다 이제 주의할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친일 독재미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황교안 총리와 야당 의원이 아니 군사 정권 출범을 갖다가 산업화라고 보고 뭐 친일 미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화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사람이 있고, 유신이야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고의 해악이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문제에서 황교안 총리 본인이 맡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이 동어반복적인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 논란이 자체에 생긴 것이 현대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어도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도의 단계에 가서야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법인데, 지금 나오는 것은 벌써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부분을 자꾸 언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테 직접적으로 막말로 공천도 받은 사람, 거기에서 내각에서 일한 사람들이 다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현대사 부분은 좀 매우 축소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적어도 저는 뭐 볼 때 그런 면에서 또 더구나 이걸 가지고 또 입시 제도에서 현대사를 이렇게 과목으로 세태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만약 그 부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일제시대에 그 이전 것을 좀 주로 하고 그 이후의 현대사는 매우 축소시켜서 그냥 팩트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가지고 지나치게 여야 간에 정쟁하는 것이, 저도 박상원 소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야당으로 봐서는 사실은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현재 지금 그 주류로 돼 있는 친노나 이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한 이 그분들이 사실은 좀 좌표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부분 갖고 지나치게 이념 논쟁으로 가면 그 부분과 더 씌워져서 막연한 이미지 가지고 어떤 종북적인 이미지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적인 분들도 때로는 보수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을 지나치게 자꾸 정쟁,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 갖고 얘기하기보다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막 몰아서 뭐 유신 교과서다 아베 교과서다 이렇게 막 몰아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금 있는 실태가 도대체 어떤 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잘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야당도 그러면 보수화된, 말하자면 어떤 지금 교과서 중에서 보수화된 교과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작정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이런 뭐 유신을 뭐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는 야당에도 그다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이미 뭐 대국민 거리 유세전 이렇게 나섰는데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좀 우려하는 게 이제 종북 프레임일 텐데 그렇죠.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표도 봉변을 또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촌 대학가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보수 단체에서 이제 욕설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예. 아주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모든 언론이 이 역사교과서 논쟁 자체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상 기울어진 운동장 4대 3대 3. 그러니까 40%가 보수층이고 30%가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고 30%가 중도인데 40과 30이 결집하면 40이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결국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데 아베 교과서다 친일 교과서다 문제와 교과서 내용을 보면 정복적이고 자학적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지금 각종 조사에 보면 후자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지나치게 북편향적이 아니냐. 또 한국의 현대사를 실패와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본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중도층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나치게 기계적 해석이긴 하지만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이 싸움이 야권이 유리한가의 문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는데 장외투쟁이라는 방식, 세월호 그 비극 때도 그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데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두 사람이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와서 예를 들어 아베 교과서 심판한다, 뭐 유신 얘기냐 이 말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겠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어하는 야당의 수단이 선진화법에서 만만치 않은 게 국정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예산국회만 남았습니다. 입법하고 예산이겠죠. 그렇죠. 예산국회 문제는 자동으로 합의가 안 되면 12월 초에 부의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던 비판 또 중도층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들을 봤을 때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도부도 좀 고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렇게 보면은 선거 때 이제 정치권을 쭉 보셨겠지만 보면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이런 이념적인 이슈가 참 공교롭게도 항상 부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역사 교과서가 이제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되는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때가 대선 전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해석을 사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오히려 야당 내에서는 아까 야당 두 분 다 이제 야당 쪽이 오히려 불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는 조금 힘을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지도부 체제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걸 이슈 테이킹을 잘 본인으로 봐서 전략적으로 이게 이념 정쟁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 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국감 이후에 뭐 김한길 전 대표나 안철수 이런 분들이 계속 비판하고 나오는 상태에서 여진이 사실 내용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사실 대내를 통치하는 그래서 대내를 단합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길거리에 나왔을 때 과연 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외로 나가지 마라. 예. 다만 2017년도에 어떤 그 교과서의 결과물을 내놓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성급함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이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금방 지필진 구성해가지고 이 편찬해서 사실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나름대로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입시 같은 게 제도 얼마나 철저하게 수능 같은 경우 출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오류가 나오기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뭔가 교과서를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근데 말씀하셨지만 2017년 이제 초반 3월 정도에 이제 교과서가 시작될 텐데 그때 가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물론 대선 국면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꾸 이념적으로 어떤 대선 국면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하게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이런 점에서 좀 차근차근하게 해서 이게 교과 국정으로 가더라도 좀 채택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대선 지나가고 만약 야권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걸 스톱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말로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좀 차근차근 국정교과서든 뭐 검정교과서든 역사교과서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하여튼 보이콧은 하지 마라.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 이걸 1년 만에 뚝딱 만들어라는 게 국민들도 알고 지금 민생 문제죠. 사실은 민생 문제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뭐 수석비서관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 지금 펜딩되어 있는 여러 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 교과서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여의도가 거의 올스톱 되는 그 상황을 바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7, 80년대 뭐 이른바 민주화 투쟁 하듯이 그 어떤 그 야권의 관행적 투쟁에 대해서 박수칠 국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든 야든 한 호흡 좀 늦추면서 뭐 100년 가는 그 교과서 말씀하셨는데 좀 미리 멀리 보고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아이들 교육 문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사정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여야도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서 네. 예, 그 이제 결국은 이 공이 문재인 대표와 이제 김무성 대표 두 사람의 몫으로 넘어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화두를 던지고 이제 방미 외교에 떠났고요. 오늘 또 눈여겨볼 게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제 행사에 한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 관련해서 오전에 발언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무성 대표 발언 하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 강화를 위해서 가시는 일인 만큼 성공적인 방미 성과를 많이 올리고 오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 가실 때마다 난 나갔어요. 지난번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을 따름이고 또 가실 때는 데이타임에 가시고 오실 때는 나이타임에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는 안 나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가느냐? 새벽 4시에 오시는데 어떻게 나가나? 그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금 이제 김무성 대표 조금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이제 거기에 가냐 안 가냐 뭐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두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안팎의 시선은 좀 다를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까지 떠안았고 최근에 당청 간의 공천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출국 행사에 나간다. 좀 의미를 둘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치인이라는 게 어떤 그 행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게 지난번 뭐 새벽 시간이라 안 나갔다 그러는데 그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책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제 안심번호 이거 가지고 사실 신경전이 벌어졌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면 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는 김무성 대표도 지난 8월에 미국에 갔었을 때 사실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 번 제기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일 정말로 공항에 그 환송을 나가지를 않았으면 반대로 김무성 대표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돌아올 수 없는 어떤 틈새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말로 그 사이가 좋아졌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김무성 대표와 당청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그렇죠. 안심번호 문제로 이제 그 스파크가 튀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청와대도 일단 회군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경욱 대변인 그다음에 박종준 경호차장 외에는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 지역에 내리꼽는 일이 없다라고 그건 분명히 철수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의 관계는 굉장히 좀 나름 이제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는 뭐 대통령 영접을 나가는 것이 언론이 만들어놓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 청와대와 대표의 사이가 아주 좋다면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끌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역사전쟁 문제, 이 역사교과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보궐선거를 하고 원내 5선이 되면서 처음 만든 게 기억을 해보시면 역사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포럼이라는 게 김무성 대표가 차기를 노리는 하나의 어떤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영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교과서 문제는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생각 일치도가 굉장히 높은
하나의 주제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가치가 합치되는 몇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 이 국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열심히 해달라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제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에 오늘 뭐 성남 비행장에서 두 분이 만나면 좀 더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완구 금년 초에 그 총리 문제가 있을 때는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성남 비행장에 10분간 또 두 분이 독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둘이 서서 이제 대통령 탑승하는데 거기서 뭐 사람들도 많은데 기난 얘기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 사이가 어떤지 보려면 성남 비행장에서 5분이라도 티타임을 두 분이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아마 관심이 지켜봐야 되지 되겠죠.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통령은 미국을 갔지만 어쨌든 뭐 역사 교과서를 뭐 중심으로 하는 여야 간의 대치는 뭐 더욱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원 공관과 미디어 소장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